현재 시간 3시 10분으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금양이 이전의 저점 부분을 이탈하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금양은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먼저 금양이 가지고 있는 악재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MSCI 퇴출, 그리고 두 번째, 유상증자, 그리고 세 번째, 몽골 광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상증자와 함께 몽골 광산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 유상증자 전에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을 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몽골 광산 90% 감액됐다. 이거를 함께 발표를 했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요? 아무도 참여를 안 하겠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정 공시를 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 왜 이런 정정 공시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양이라는 업체가 정치권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상관관계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금양이 2024 미래 혁신 기술 박람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미래 혁신 기술 선보였다라고 하죠. 그게 언제 나왔어요? 10월 23일 4시 10분에 나와줬다. 근데 이때 당시에 누구 왔어요? 홍준표 왔죠.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신기한 경험을 했죠. 어떤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4,500억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금융감독원에서 정정 공시를 내요. 누가 봐도 이 4,500억 유상증자 실패할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실패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금융감독원에서 4,500억 원 정정 공시를 낸다. 그리고 나서 금양이 뭐 했어요? 미래혁신기술 박람회를 하면서 홍준표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명확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유냐? 이 앞에서도 금양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리고는 주가가 실제로 어느 만큼 상승을 했나요? 이때 당시에 4695 배터리를 똑같은 형태로 박람회의 형태로 주가를 상승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배터리를 공개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패를 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정 공시를 냈다고요. 어디서요? 금융감독원에서요. 근데 지금 금양이 4,500억 원 유상증자를 꼭 해야 된다라고요. 왜 그래요? 그걸 실패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죠. 보세요. 구주를 매각해서 706억 규모의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누가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유 회장이 4,500억 원 유상증자를 통해서 706억 규모의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주가가 더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큰 폭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유 회장이 유상증자를 포기를 할까요? 포기 절대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나서 금양 부사장이 대구시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혁신적인 행사에 참가해 금양이 가지고 있는 K2차 배터리 미래 혁신 포트폴리오를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한다. 너무나도 타이밍이 좋죠. 그리고 나서 금강원의 정정 공시 이후에 유상증자 속도전 한다라고 하면서 MSCI는 편출도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상증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전까지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러한 상황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보신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매수를 해준 거 보이시죠? 누군가 매수를 해줬습니다. 누군가 매수를 해주고 나서 어때요?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누구도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군가 나가거나 거래량이 실려주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아직도 세력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한다고 하면 어때요? 이때 당시에 매도를 하려고 주가를 꾸준하게 내림으로써 개미들을 어떻게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절묘한 상황에 또 한 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가 있어요. 운이 만약에 3번 온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실력이다. 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항상 상승을 했었던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했었던 구간에서 상승을 했고 재차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폭을 지속했을 때 절묘하게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준 후 재차 상승한 후, 그리고는 흐지부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렇게 횡보 과정을 거친 이후 재차 유상증자 전에 상승 과정을 거칠 거다. 왜?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치권과 어느 정도 유착 관계가 있다. 왜? 469 배터리 발표 날에 바로 홍 시장이 왔다. 그런데 홍 시장이 어디예요? 대구 시장이죠. 그런데 여당이죠. 그런데 유상증자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금융감독원에서 유상증자 정정 공시를 냈어요. 너무나도 절묘한 상황에서,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한 자리에서 이런 확률적인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금양은 그러한 확률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이후에, 그리고는 횡보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는 급등 과정을 거칠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어때요? 세력들의 이탈 과정도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유상증자 전에 음양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근데 우리가 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떤 게 중요해요? 사실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까지 하락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는 어느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고, 그리고는 단기적인 하락 후에 재차 매수한 후에, 그리고는 단기적인 고점 내에서 재차 매도하는 시점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주식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싸게 사서 그리고 비싸게 매도를 하면 되죠.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면 어때요? 올라간다 하고 매수 버튼 누르고, 그리고 내려간다 하다가 매도 버튼 누르고, 아니면은 매수나 매도 버튼을 그냥 매수만 눌러놓고, 그리고는 올라가면은 매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면은 그냥 두고, 이렇게 감정 매매나 그리고 그냥 두는 매매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매매하심에 있어서 제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방송 보고 타점 따라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유튜버들 욕하고 그런 경험들 다들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명확한 기준 없이, 타점 없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매매에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구독자 전용방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 내에서 확인하고, 그리고는 실시간 대응하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는 제 개인 휴대폰 번호 잠시만 남겨드릴게요. 010-7162-8706번으로 음향 입장이라고 딱 4글자 문자를 남겨놓으면은 제 방 링크를 남겨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구독자방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본업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 대응 어려우시니까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 드리면서 금양 핵심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결국 주식은 정보력 싸움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어때요?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근데 또 누구나 다 받고 있는 정보 받으면 어때요? 정보로서의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해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까지 해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깡통을 3번 차고 그리고 4억 정도 잃어보고 지금은 꽤나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든 실패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4억을 잃고 만든 4억짜리 매매 기법 책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4억 잃지 말고, 돈 잃지 말고 최대한 이 기법 책을 활용해서 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도 주식으로 정말 3년간 많이도 잃어봤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발행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고점 부분이다 혹은 저점 부분이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려도 분명 어떤 이유로 고점이고 왜 저점이고 그리고 세력이 왜 유입이 되었고 세력이 왜 나갔는지 현재 내 주식의 객관적인 상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쉽게 요점만 적어놨고 단타 매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매매법까지 다양한 매매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식 차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활용해서 3월 21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일에 한번 다음날 또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천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또한 제 매매 기법에서 체크를 할 수 있었고 매수 포인트였고 실제 어떻게 됐나 1월 3일 날 4만 원이었던 신성 델타테크는 2월 달에 18만 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받을 수 있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1000%님 저 좋아요 구독한 구독자예요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무료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전자라고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 매매 기법이 필요한 우리 구독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